14장 공간음향 2강입니다. 3절 공간음향 효과입니다. 공간에서 반사음들은 청취자를 둘러싸서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직제음에 반사음이 더해지므로 음량감도 커지고 잔향감도 생기게 됩니다. 공간음향 효과는 잔향감, 음량감, 공간감입니다. 음장 구성음의 특징과 역할을 보겠습니다. 직접음은 정면에서 제일 먼저 도달하고 음상 정의와 음질에 영향을 줍니다. 청감적으로는 음량감과 관계가 됩니다. 초기 반사음은 옆방향과 위에서 도달하는 반사음입니다. 직접음을 보강하고 명료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청감적으로는 음량감, 공간감, 확산감과 관련이 됩니다. 잔향음은 50ms 이후에 모든 방향에서 도래하는 음이고 명료도를 저하시킵니다. 청감적으로는 잔향감, 공간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잔향음은 원래 음악음에는 없는 음으로서 공간에서 발생되는 공간 왜곡이며 이 왜곡의 효과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잔향이 적절하면 좋은 음향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거나 적으면 나쁜 음향 효과가 생깁니다. 잔향의 적절한 정도는 음악과 음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성을 확성하는 경우는 잔향이 많으면 명료도가 낮아집니다. 여기 아카라고 발음한 파형입니다. 자음 크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잔향이 없으면 크가 명확하게 들리지만은 잔향이 있으면은 이 잔향이 크를 마스킹해서 명료도가 낮아집니다. 무향음성과 잔향음성입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향음성은 명료하지만 잔향이 있으면 명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청취할 때는 잔향이 있어야 풍부하게 들립니다. 음악을 청취할 경우에 잔향이 없으면 일련의 음들이 불연속적으로 들리게 되고 메마른 음악이 됩니다. 음악은 각 음 사이를 잔향음이 적절하게 연결시켜 주어야 메마른 느낌이 안 들고 풍부하게 들립니다. 무향음악과 잔향음악입니다. 음악이 풍부하게 들리고 공간감도 생깁니다. 잔향의 득과 실을 보겠습니다. 음성은 잔향이 없으면 명료하지만 잔향이 있으면 명료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잔향이 없으면 메마른 느낌이 들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잔향이 있으면 풍부한 느낌이 들고 공간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음악에 잔향은 얼마나 있는 것이 적절할까요? 음식의 조미료와 같이 음악에 맞게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잔향음을 적절히 제어하여 명료하고 좋은 음질로 들리는 청취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간의 음향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잔향 시간 이상의 공간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음향 시스템이 설치된 공간에 잔향이 많으면 잔향도 일종의 소음으로 작용하여 음성을 마스킹하므로 명료한 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목적별 권장 잔향 시간은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장 잔향 시간이 짧은 공간은 리스닝룸, 스튜디오와 같은 이런 공간이고 콘서트홀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잔향이 좀 길어야 됩니다. 잔향 시간의 주파수 특성도 음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저음의 잔향 시간은 길고 고음으로 갈수록 잔향 시간이 짧아지는 특성이고 이것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잔향 시간이 똑같은 평탄한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공간은 저음의 잔향 시간이 긴 것이 좋지만은 음향 시스템으로 음성을 확성하는 경우에는
주파 특성이 평탄한 것이 좋습니다. 찬양은 일종의 공간에서 생기는 왜곡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은 적절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플러스 효과로서는 잔향감, 공간감이 생기고 음량감이 증가됩니다. 또 음악에 풍부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음악의 불완전함을 마스킹하여 듣기 좋은 음으로 만듭니다. 마이너스 효과로서는 보컬 음성을 마스킹해서 명료성을 저하시키고 또 음악을 마스킹해서 명료성을 저하시킵니다. 너무 과다하면 싸구려 분위기가 생깁니다. 또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홀은 음성 확성, 연극, 클래식 음악 연주, 가요 등 공연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찬양 시간이 다르므로 찬양 시간을 가변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반사성 벽면에 커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커튼이 있으면은 커튼이 음을 흡음하니까 찬양 시간이 짧아지고 커튼을 걷어 올리면은 반사성이 되니까 찬양 시간이 길어집니다. 커튼이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반사음 패턴을 비교한 겁니다. 반사음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시간 주파 특성에서 보면은 대략 중음역에서 약 0.2초 정도의 가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음과 고음은 가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또 파이프 오르간이나 음성을 같이 사용하는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 찬양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이 1200m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확성하는 데는 약 1.1초, 음악을 확성하는 데는 약 2.8초 정도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같이 음성과 파이프 오르간이 동시에 연주되는 공간에서는 커튼으로 찬양 시간을 가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전자음장 가변 시스템입니다. 전자음장 가변 시스템은 공간을 울리지 않게 만들고 음악을 확성할 경우에는 음악을 픽업을 해서 잔향을 부과를 해서 천장이나 벽에서 잔향음을 재생해서 찬양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또 음성을 확성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확성하면은 명료한 음성이 얻어집니다. 전자음장 가변 시스템은 찬양 시간 가변 폭이 높습니다. 또 확산감 등도 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찬양 시간과 찬양감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찬양 시간이 길다고 찬양감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찬양 시간은 최적과 흡음률, 최적에 비례하고 흡음률에 반비례합니다. 최적을 2배로 하거나 흡음률을 2분의 1로 하면은 찬양 시간을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사음 패턴에서 최적을 2배로 하면은 찬양 시간이 2배가 되고 흡음률을 2분의 1로 하면은 찬양 시간을 2배로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시간은 같지만은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른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큰 공간의 임펄스 리스폰스와 작은 공간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찬양 시간은 둘 다 1.6초로 똑같습니다. 반사음 패턴의 음색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색과 찬양감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m, 10m, 10m 공간의 흡음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적은 만이고 S는 표면적은 600이고 찬양 시간 2초일 때 흡음률을 계산하면 0.134가 됩니다. 또 50m, 50m, 50m 공간의 흡음률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최적과 표면적과 찬양 시간 2초일 때 흡음률을 계산하면 0.67이 됩니다. 흡음률이 0.1은 반사성 아주 반사가 많은 거고 흡음률이 0.67은 거의 흡음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울림이 아주 많고 이 경우는 울림이 거의 없습니다. 찬양 시간은 같지만은 울림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실내 울림의 정도는 찬양 시간이 아니고 평균 흡음률로 결정이 됩니다. 일상 공간에서의 평균 흡음률은 0.25입니다.
반사음 대 흡음이 0.75 대 0.25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각에 가장 편안한 흡음률입니다. 평균 흡음률과 울림과의 관계를 보면은 흡음률이 0.25 이하이면은 라이브합니다. 울림이 많고 0.26 이상이면은 울림이 적습니다. 콘서트 홀은 일반적으로 0.21에서 0.25 정도입니다. 0.1에서 0.2는 울림이 아주 많은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목적 홀은 흡음률이 0.26에서 0.3 정도 범위고 0.3 이상이 되면 아주 메마른 느낌이 듭니다. TV 스튜디오, 녹음 스튜디오가 대략 0.3에서 0.5 정도 됩니다. 찬양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시간이 같은 홀이더라도 찬양감, 음량감, 음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찬양 시간 외에 다른 많은 특성, 예를 들면 건축의 형태에 따른 초기 반사음의 양, 흡음재와 반사재 배치 상태, 옆방향 반사음량, 반사음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찬양 시간은 음원이 정지된 후에 반사음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으로 정의되고 찬양음 레벨이나 반사음의 도래 방향 등은 고려하지 않은 파라미터입니다. 또 공간에 울리는 정도는 찬양 시간뿐만이 아니고 찬양음 레벨과 흡음률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크기와 형상이 다른 두 홀의 찬양 시간이 같아도 같은 음색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즉, 두 공간의 찬양 시간은 같아도 크기와 형상이 다르면 반사음 패턴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공간 음향 효과가 생깁니다. A홀과 B홀의 반사음 패턴입니다. 찬양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파수 특성도 다르고 음색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즉, 찬양 시간은 공간의 음향 특성을 나타내는 일부분의 파라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음량감입니다. 직접음 도래 후 50ms 전에 도달하는 초기 반사음은 직접음을 보강해서 음량감을 크게 해줍니다. 홀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음량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이 이용이 됩니다. 또 무대에서 먼 좌석에서는 초기 반사음이 가능한 많이 도달되도록 실내 형상을 이와 같이 설계하면 뒷좌석에서도 음량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간감, 확산감입니다. 확산감은 옆방향 반사음의 양과 반사음의 시간 지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확산감은 옆방향 반사음의 양이 많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이 평면은 옆방향에서 오는 반사음이 많아서 확산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폭이 넓은 공간에서는 옆방향에서 오는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확산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공간음향 파라미터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